오늘 다뤄봐야 될 이슈는 바로 이거죠.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항상 좋아요, 요즘. 근데 흔들릴 때마다 그럼 잘 가야 되는데 계속 그 변동성을 주니까 힘들게 하는 그런 또 섹터이기도 합니다. 대표 섹터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개해 주시죠. 자, 반도체주의 하락, 과연 추진력을 위한 하락인 것인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반짝 반등을 하면서 우리한테 희망을 줬다가 바로 실망감을 준 섹터가 지금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도 실적 잘 나왔는데 왜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하이닉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5%나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반적으로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동안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라든지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는 했잖아요.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그 눈높이를 좀 조절해봐야 되는 건지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수범 이사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반도체주의 하락,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다. 매수의 기회다. 기회다. 자, 김근우 전문가는요? 저는 반도체에서의 지각 변동이다. 오. 그렇죠. 기회인데 이건 지각 변동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은 오늘 좀 목소리가 생각보다 감기 걸리셨다고. 예. 네, 목감기에 걸려 있는데 다른 사람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네. 훨씬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러면 파이팅. 네. 반도체 저가 매수의 기회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지금 뭐 보시다시피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오늘 다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도를 통해서 다들 좀 주가가 좀 흔들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단에 있었던 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은 뭐 괜찮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왜 하필이면 오늘 SK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EPS가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13%까지 좀 내려갔어요. 이 부분도 좀 안 좋은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IBM 같은 경우에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하회했어요. 그런데 EPS가 조금 상회했습니다. 예측보다는. 근데 우리가 IBM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1950년대부터 이게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왔던 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IBM 쪽에서 1990년도에 우리가 그 캐스트 어웨이라는 이제 그 톰 행크스 영화 보면은 왓슨이라는 친구랑 대화하잖아요, 150. 네. 그런 이제 이름과 똑같은 왓슨이라는 의료 AI가 그때 당시에 이제 출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딥블루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랑 또 러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체스를 잘 둔다는 분과 1997년도에 실질적으로 이제 대결을 했는데 거기서 딥블루가 이기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뭐 그랬던 이제 어떻게 보면 IBM이 어떻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오픈 AI를 많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IBM이 그런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쪽에서. 뭐 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IBM이 시간 외로 또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영향을 좀 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튼 거기에다가 지금 엔비디아까지 주가가 또 마이너스 3.3%까지 좀 하락을 했어요. 이랬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에 좀 영향을 좀 주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 먹어야 됐듯이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좋지는 못했지만 소재 부품 장비 쪽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잘 움직여줬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보시고 절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면 하지 절대 매도할 시점은 아니니까 꼭 붙들고 계시고 그 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좀 순환매를 좀 하신다면 또 재밌는 매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사실 그동안 반도체를 이끌어왔던 쪽이 이제 HBM 쪽이 좀 강하기도 그렇죠. 했고 예. AI 쪽으로 좀 이게 많이 실렸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HBM하고 HBM, 네. AI 쪽에 대한 죄송합니다. 지금 뭔가 감기 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조금 아유, 이따 딱해라. 할까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을 때 이렇게 양을 자, HBM. 자, 그림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면은, 두 개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뭐, 여기서는 뭐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하이 퍼포먼스 쪽이랑, 그리고, 잘 안 보여, 글자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타임 투 그러면- 마켓, 예. 로우 코스트. 네, 저는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제 로코스트 쪽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워낙 HBM이 잘 나가다 보니까, 이제 코스트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신경 쓰지 않고, 제때 제품을 납품할 수 있냐, 그리고 성능이 좋냐, 이 두 가지만 지금 따지면서 지금 현재 제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만들면 팔리니까 그냥. 그렇죠. 예, 만들자마자 뭐 다 팔리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올해는 완판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벌써 작년에 완판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HBM 시장이 주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주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HBM에 대한 수요가 조금 둔화되는 건가? 아니면 어떤 병목 현상이 만들어졌나?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지만 그런 거 전혀 없다, 지금 아직. 그리고 두 번째 좀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자료 좀 보시면은, 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AI 칩의 이제 양자 구도가 좀 어느 정도 주고 있죠. 뭐 양자 구도를 하기에는 너무나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의 80%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양자 구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AMD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좀 AI 칩을 만들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AI 칩에 들어갈 수 있는 HBM에 대한 뭐 4세대, 5세대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도 또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시장에 납품하기 위한 중국을 위한 또 AI 칩을 좀 만들어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BM의 수요가 부족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조정이 만들어진다든가 TSMC가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어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상치를 20% 이상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 YOY상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실적으로 뭐 10% 정도만 성장할 것 같다. 이 말 한마디가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톤 다운 시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나오는 데이터와 그리고 이런 또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나오는 얘기와 그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하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발표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이걸 매도해야 되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를 믿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두 가지의 마음을 좀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말보다는 실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그나마 7만 원에 과거에 있었던 작년마다 10만 원에 있었던 종목이 지금 이제 거의 20만 원 가까이 왔다가 좀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것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예. 그래봐야 뭐 한 6만 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8만 원 조금 올랐다가 좀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 SK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너무나 멀티플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데 절대 여기서는 추가 매수해야 될 시점이고 우리가 정말 공략해야 될 시점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그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각 변동 정도면 굉장히 크게 좋게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ING다 지금. 네,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하느라고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거의 근 한 2달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부정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좋다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저는 약간의 뷰가 바뀌고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거냐면 AI 칩이 그럼 지금부터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AI 칩은 계속 필요할 거고 계속 좋을 거고 AI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AI 칩은 생각보다 더 빠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지각 변동이냐? 네. 자, 우선 제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제 뷰에 차트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엔비디아의 주가의 모습이에요. 정말 조정 없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 고점이 어디냐면 이제 1,000달러 밑에 한 970달러대 정도가 이제 고점입니다.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했고 지금 또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지점인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이 1,000달러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고 돌파가 빠른 시일 내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엔비디아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건강한 조정기가 끝나고 나서 상승할 거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왜 제가 이렇게 뷰가 길게는 가능한데 짧게는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냐면 지금 시장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려야 될 거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가 독점입니다. 아, 그렇죠. AI 칩을 80%를 엔비디아가 독점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들이 막 찍혀왔어요. 80%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AI 칩이 전 세계 시장에 지금 가장 중요한 어떤 단어인데 그것도 80%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 찍히는 거 보면요. 영업이익률이 66%가 찍혀요. 말도 안 되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정말 대놓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예,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스탠스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경쟁자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네.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지금 엔비디아와 연계되어져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엔비디아 주가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이제 사실 뭐 칩을 엔비디아가 하니까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 당연히 이제 장비단에서 있는 ASML이 있고 또 생산해주는 TSMC가 있고 또 거기 메모리를 붙이는 HBM하는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연관이 깊은 이제 집단이라고 볼게요. 동시에 조정을 받고 있어요. 엔비디아와 함께. 네. 여기에 이제 이유가 많은데 일단 ASML의 실적 쇼크가 먼저 발생했고요. 그리고 TSMC의 시장 성장률 전망이 20%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TSMC의 경쟁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인텔도 들어오겠다 하고 네. 여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TSMC가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걸 다 했는데 앞으로도 다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근데 뭐 GTC 2024에서도 뭐 젠스망 CEO가 이야기했듯이 삼성전자를 굉장히 좋게 평가했잖아요. 이런 지점도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는. 그럼 이제 경쟁을 어디서 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사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남기면서 장사를 해왔던 고객들이 각자 하겠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제가. 먼저 이제 MS, 아마존, 네. 구글, 엔비디아 너네 너무 비싸. 그리고 너무 늦게 줘. 이게 항상 지금까지 문제였는데 지금 거의 가시권 안에 들어왔죠. MS도 올해 중으로 출시하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중요한 건 아까 이사님께서 짚어주셨듯이 AMD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사실 노다지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입장이 이제 지금 최근 1년간과 이제 앞으로 1년은 좀 다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입장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또 다시 봐야 돼요. 엔비디아 입장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네. 경쟁자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제 배짱 장사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거 알겠는데 그 우리 입장에서 어떻냐? 사실 SK 하이닉스는 오늘 진짜 억울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하면 전분기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700%대 상승. 그리고 사실 실적 자체는 2018년 엄청난 최고 호황기 때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거의 전성기 수준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의 모멘텀을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상승한 걸 보면요, 삼성전자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잠깐 잊혀졌었죠. 그렇죠. HBM 하면은 하이닉스 네. 하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경제방송 보면은 맨날 SK 하이닉스가 잡혔다, 삼성 어떡하냐 이런 얘기만 나왔으니까 그만큼 SK 하이닉스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분이 좋기 때문에 조정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 시장은 사실 아까 엔비디아랑 입장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거의 온리 메모리예요. 대부분이. 그렇죠. 이 AI 칩,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를 영위하는 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TSMC가 뭐 압도적이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 파운드리도 그렇고. 네, 이제 그쪽 가겠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좀 그러면 덜 좋으니까 우리는 안 좋겠네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격이 다릅니다. 메모리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D램이랑 낸드 가격이 돌아선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사실 SK 하이닉스 실적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쳤어요. 그리고 이 지점이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럼 가격만 올라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수주량, 그러니까 주문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실적 발표에서도 중심으로 떠오른 얘기가 낸드가 사실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죠. 낸드가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재고 엄청 많이 썼다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펑콜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레거시 반도체가 지금 좋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지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올 게 뻔합니다. 삼성전자도 좋게 나올 게 뻔한데 그러면 그 하단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 되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럼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선별적이에요. 지금까지 한 작년 중순부터 정도로 보면은 2차 전지가 중순 이후로 탁 꺾였잖아요. 그리고 반도체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반도체 그때 사놨으면은 사실 아무거나 사도 수익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갔다면 지금부터는 좀 방향이 다를 거예요. 이제는 엔비디아 모멘텀으로 올라간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매출이 찍히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제 AI 칩, 한다. 모멘텀 좋다로 간 애들이 있고, 또 CX에 좋다고 간 애들이 있고, 사실 CX에는 또 제가 추가 설명 드려야 되는데, 이거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분량 조절.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각각의 다른 모멘텀이 있었는데, 엔비디아 향을 띠고 갔던 테마들은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아예 레거시 쪽이 지금은 사실 상승이 시작했고 도중에 조정도 있지만 이쪽은 계속 좋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럼 반도체도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를 과거처럼 그냥 사놓고 두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트레이딩 뷰로 보면서 좋은 애들이 뭔가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있고 이 시점에 우리는 시장도 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점을 좀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기존에 잘했던 거 레거시 쪽하고 앞으로에 대한 미래 반도체 이쪽 쪽하고 계속 저울질하면서 계속 팔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좀 궁금한 것이 시장에서 반도체 내에서도 이 섹터별로 차별화가 계속 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반도체가 움직일 때나 이럴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사실은 장비주고 오늘도 그렇죠. 장비주만 제일 잘 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이 장비주라든지 또는 또 주시해봐야 될 종목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런 차별화장, 그리고 반도체주의 이런 장비주들의 강세, 이런 매매 관점 같은 걸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전공정도 있고 후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HBM에 대한 부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패키징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그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패키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공정에서 꼭 따진다면 우리가 이제 웨이퍼 쪽, 웨이퍼 검사 쪽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메모리조차도 이제는 다품종의 소량 생산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패키징 기술이라든가 불량품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이제 테스트기에 대한 장비들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높아졌고요. 여기에 대한 수요도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HBM을 통해서 뭐 DRAM 가격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고 SSD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관련 종목들 뭐 장비 그리고 일단 저는 장비 쪽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네. 또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장비주 쪽을 좀 자세하게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이런 장비주에 대한 강세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서서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네. 그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겹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이 장비주가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미국에서 보조금 받잖아요. 네. 이게 다 보면은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미국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일단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그럼 공장이 많아져야 돼요. 장비단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우리 장비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장비를 팔고 장비를 관리하는 거에서 이제 두 번 매출이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공장이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
장비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렇죠. 큰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공장이 앞으로 많아질 거냐 이런 지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설이 되냐? 안 되냐. 맞아요. 근데 지금 많아질 계획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예시로 이제 가져온 게 이제 삼성전자가 20년간 250조 투자하겠다 미국에. 사실 우리 국가 입장에서 좋은 건 또 아닐 수가 있는데 네. 하여튼 250조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11곳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있잖아요. 오스틴 시 같은 경우는 2곳이 있고 또 테일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공장 짓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2개 합쳐서 11개를 짓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이 얘기 그리고 보조금 이야기와 함께 막 치고 올라오는 게 장비단 종목들인데 사실 다 레거시예요. 얘기 나오는 게 첫 번째 이제 뭐 DYC, DIT, 뭐 사이맥스, YC 이러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같이 막 올라가고 있는 건데 보면은 일단 당연히 전공정단이라든지 이제 레거시 쪽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애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YC가 이제 YIK잖아요. 네네. 예전에 이제 사명 YIK가 바꿨구나. 사명을 바꾼 건데 네. 그러니까 CXL 단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장비단이었어요. 그렇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순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비가 있고 장비 중에서도 레거시에서 그러니까 레거시여서 HBM이나 CXL로 주목받지 못했던 애들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CXL의 중심이었던 YIK도 주목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선별적인 장세라는 걸 인지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보면은 저는 사실 이 제가 말씀드렸던 4개 종목 있죠. DYC, DIT, 사이맥스, YC 얘네들 다 사실 엄청 고점대예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다 트레이딩 뷰는 유효합니다. 변동성이 지금 큰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 트레이딩 뷰는 사실 할 줄 아는 분이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제가 왜냐면 이 다음에는 트레이딩 뷰라고 다른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뷰 중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사실 YC입니다. YIK의 이제 다음 이름이에요. 네네. 저도 입에 잘 안 붙습니다. YC가. YC가 지금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끌고 올라가는 것도 되게 좋고 중요한 거는 고점대에서 뻗는 힘도 되게 좋습니다. 거래 대금도 좋고. 그래서 트레이딩 뷰로 보실 분들은 YC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저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리고 있는 칠러하고 스크러버하는 유니셈의 GST 세트입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남이따에서 추천주로도 드리기도 했던 종목이고 GST도 사실 조정 많이 받고 이제 막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사실 공장 지으면서 먼저 들어가는 장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웨이퍼 세척 공정이 있잖아요. 그럼 세척을 할 때 이제 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열이 발생하면 웨이퍼가 손상이 돼요. 그럼 이걸 열을 잡아주는 게 칠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에 무조건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칠러입니다. 이거 하는 게 시키는 거군요, 그게. 그렇죠. 열 관리해 주는 열 거. 관리. 이게 유니셈 GST 둘밖에 안 해요. 그리고 스크러버가 그 식각 공정이나 증착 공정에서 유독가스라든지 미세먼지 발생합니다. 네. 그럼 이거 제거해 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공장 지으면 먼저 들어간 애들이 얘네일 수밖에 없어요. 필수네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이제 유니셈 GST인데 GST 같은 경우는 이제 액신 냉각 모멘텀을 먼저 갔단 말이에요. 조정이 좀 나왔고 얘는 이제 자리가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니셈 뷰는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 둘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보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애들 고점대 있죠. 치고 올라가는 애들 얘네들은 트레이딩 뷰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플로우에서는 반도체의 이런 하락 같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네. 박수범 이사께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 그리고 김구루 전문가께서는 또 업황 회복도 되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서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섹터로는 두 분 다 장비주 긍정적으로 내다봤으니까요. 이런 부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연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